미래 교실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실이 그런 생산성의 도구들로 되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 기술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전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성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만 살아남았는가, 유일하게 문명을 만들게 됐던 우리의 역량은 무엇인가. 자, 그거를 좀 이어가면서 미래 교실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 교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기계들이 막 있고, 막 장치들이 막 있고, 학생들이 막 기계랑 같이 로봇과 같이 수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상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는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인류가 어떻게 유일하게 성공을 했는가, 이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 때문에 좀 민망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두 가지 지능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생태적 지능입니다. 생태적 지능은 자연세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침팬지도 생태적 지능이 있지만 우리랑 굉장히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뉴턴도 있었고요, 우리는 에디슨도 있었고요, 우리는 아인슈타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 조건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태적 지능만 있었을 때는 다른 집단과 타자에 대한 공감, 어떤 배려, 협력이 없었을 때는 그 생태적 지능을 활용해서 사실은 타 집단을 지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지배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문명은 생기자마자 붕괴되는,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문명을 이 지구상에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 그걸 통과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생태적 지능,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챗 GPT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컴퓨터랑 거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어떤 비서 혹은 뭐 멘토 혹은 선생, 이런 선생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생태적 지능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수많은 어떤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구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들, 우리 교실에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 교실이 그런 생산성의 도구들로 되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실을 생각해 보세요. 교실은 500년 전에 만들어진 세팅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앉아 있죠. 지금은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이제는 모든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가득 찬,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아이언맨의 그런 자비스가 우리 교실에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야, 이거 삼각함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 방법인지 한번 설명해 줘. 그러면 쭉 얘기해 주고,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 교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초개인화, 맞춤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도구들을 쓰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인공지능은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생태적 지능을 높이는 방식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실은 그렇게 변할 거예요. 수업이 재밌어지겠죠. 여러분,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챗GPT를 학교에서 쓰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그런 논쟁보다 결국 이 학생들이 진짜 이 수업에서 무엇을 쓰든 간에 재미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지적으로 흥분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애들은 딴 생각하게 된다. 이걸 쓰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교실을 다 지적으로 자극하게 만들 것인가, 재밌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들고 뭔가 생각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라. 고시비 넘으신 우리 언어학의 신인 손석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되게 동의합니다. 어떤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수업을 했을 때 정말 맞춤형으로 그리고 그 개인에게 특화된 형식으로 그 수준에 맞게 교육받고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교실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생태적 지능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실은 그렇게 틀림없이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그것만이 생태적 지능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미래 교실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저는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인류가 성공한 것도 결국 생태적 지능과 유능함과 따뜻한 사회적 지능이었거든요. 아주 잘 확립된 이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인 혹은 타 집단을 볼 때 우린 두 가지 안테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혹은 이 집단이 유능한가? 유능해야지, 똑똑해야지 우리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능함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해하면 가장 곤란한 거죠. 그래서 유능함과 함께 따뜻한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이거를 이렇게 느껴본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따뜻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존경받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를 아이도 사실은 원할 것이고 학부모도 원할 것이고 교사도 원할 것입니다. 유능하지만 따뜻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따뜻함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진짜 성공의 두 번째 축은 바로 공감력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교실도 역시나 저는 생태적 지능을 더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지능을 경험하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그거를 활용해 볼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런 일들을 미래 교실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적 지능 공감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독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능함을 주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이 스토리가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 등장인물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역지사지를 해본다는 거죠. 감정이입을 넘어서 또 역지사지를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력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AI를 잘 활용하려고 해도 결국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질문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이게 왜 궁금하지? 내가 지금 정말 알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려면 결국에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책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디지털 시대에 왜 아날로그 같은 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근데 책은 그런 유능함과 함께 공감력을 높여주는 그런 사회적 지능도 길러준다. 이게 여러분들 미래 교실에서도 아마 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책을 잘 읽고 잘 적용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그런 교실이 사실은 더 성공적인, 자, 요약을 하면 인류가 그동안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가지 지능, 생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 이게 결국 미래 교실도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어떤 유능감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들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나 문제를 해결을 잘하는 그런 걸 해줘야 되고, 또 동시에 그걸 그 지능이, 그 놀라운 유능함이 잘 발현되게끔 사회를 위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 건설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또 타자와의 어떤 협업 그리고 공존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공감력을 기르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공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한 20년 후, 30년 후에 교실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우리 과거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만나는 미래 교실, 생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동시에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되게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